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47살 김민수, 그냥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어요. 20년 넘게 아내 은주와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왔죠. 근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배신감, 이 억울함, 도저히 말로 다 못할 만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부의 일상은 늘 비슷했어요. 저는 아침 6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회사로 향했죠. 팀장으로 일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서 밤 10시, 때로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은주는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밥 해주고 집안일로 하루를 보내는 전형적인 주부였어요. 그래도 은주는 늘 저한테 괜찮아,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라며 미소 지어주던 여자였어요. 그 미소가 저한테 큰 힘이 됐죠. 결혼 20년,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은주가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둘째가 감기로 고열에 시달릴 때 병원 복도에서 은주와 손잡고 눈물 흘리던 기억도요.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가서 치킨 시켜놓고 깔깔 웃으며 사진 찍던 날들, 그 모든 게 제겐 보물 같은 추억이었어요. 은주는 저한테 늘 민수야,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라고 말해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죠. 은주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라며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집은 조용했고 고등학생인 큰애는 방에서 공부하고 막내는 게임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맥주 한 캔 따면서 TV를 켰어요. 그냥 멍하니 채널을 돌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뭐랄까, 그냥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평소엔 절대 안 하는 짓인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은주의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은주는 그 태블릿으로 드라마 보거나 레시피 검색하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궁금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태블릿을 켜자마자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빠, 오늘 진짜 행복했어. 다음엔 언제 볼까? 뭐,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야? 저는 눈을 비볐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근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은주의 메시지, 앱에 뜬 알림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메시지를 눌러봤죠. 그러자 은주와 어떤 남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당신 웃는 모습 보면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오늘 카페에서 시간 너무 빨리 갔어. 더 있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내 아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머리가 핑핑 돌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나씩 넘겨보는데 몇 달 동안 은주가 이 남자와 매일같이 연락한 거예요. 심지어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은주가 예쁘게 웃으면서 찍은 셀카, 그 남자가 진짜 예뻐라고 답한 메시지. 저는 그걸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여자가 날 이렇게 속였어? 2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심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뭐라 말로 다 못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급기야 메시지를 더 파고들었어요. 은주가 그 남자와 주말에 몰래 만나서 데이트한 날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아빠 친구들 만나러 간 날과 겹쳤어요. 그날 은주가 나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쉴게. 라고 했던 게 떠오르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와 저녁에 같이 와인 마셨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올 때 오빠랑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뛴 게 은주한테는 그저 다른 남자와 놀 시간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근데 메시지를 계속 읽을수록 이게 오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은주가 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난 얘기, 공원에서 산책한 얘기, 심지어 오빠가 선물해준 목걸이 너무 예뻐. 라는 메시지까지. 목걸이, 은주가 얼마 전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새 목걸이가 그놈이 준 거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얘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은주는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은주한테 소홀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주가 변한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은주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분노였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얘가 이 여자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간도 잊은 채 그냥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은주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은주가 그 남자와 웃으면서 와인 잔을 기울이는 모습, 손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은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새벽 4시쯤 됐을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손에 쥔 채로 기다리고 있었죠. 은주가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라며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웃음, 그 태연한 표정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내밀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 순간 은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표정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신감, 이 억울함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과연 은주는 어떤 변명을 할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시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은주가 제 손에 든 태블릿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은주는 잠깐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으면서 뭔데? 그냥 친구랑 메시지 한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해, 친구.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친구가 오빠라고 불러. 친구가 밤늦게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 은주야,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태블릿을 은주 앞에 내밀었어요. 그 화면엔 은주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달달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떠 있었죠. 은주는 더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너랑 애들 먹여 살렸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칼을 꽂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은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말해, 이 남자가 누군데? 언제부터 만난 거야? 어디까지 갔어? 저는 은주를 다그쳤어요. 그 순간 은주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20년의 신뢰가 깨진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물컵을 집어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죠. 너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내가 그놈이랑 웃고 떠들 때 내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한 거 생각해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저는 소리쳤어요. 큰애가 방에서 나와 아빠, 왜 그래? 겁먹은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은주를 향한 분노만 가득했어요. 은주는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민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 남자랑 몇 달 만났어. 그냥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거야.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저는 코웃음 쳤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 너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야? 그놈이 준 목걸이까지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저는 은주가 최근 자주 차던 그 새 목걸이를 떠올리며 소리쳤어요.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예쁘네.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을 때 은주가 그냥 인터넷에서. 라고 얼버무리던 게 생각나니까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놈이랑 카페 가고 와인 마시고 공원에서 손잡고 다닐 때는 나 생각 안 났어? 우리 애들 생각 안 났어? 저는 은주를 향해 쏟아부었어요. 은주는 계속 울면서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그냥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바빠. 내가 왜 바빴는데? 너랑 애들 잘 살게 하려고 뼈 빠지게 일한 거잖아. 근데 내가 외로웠다고 다른 남자 품에 뛰어들어? 저는 은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은주가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은 늘 일만 했지. 내가 힘들 때,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 당신은 늘 회사에 있었어.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저를 향한 원망도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정말 은주를 소홀히 했던 걸까? 내가 너무 일에 치여서 은주의 마음을 못 봤던 걸까? 근데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설령 내가 바빴다고 해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잖아요. 저는 다시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바빴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날 배신한 게 정당해? 너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그때 큰애가 다시 방에서 나와 아빠, 엄마, 제발 그만 싸워.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은주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 지금 너 얼굴 보면 미칠 것 같아. 은주는 울면서 민수야, 제발 우리 얘기하자.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말하지 마. 나 지금 너 말 안 믿어. 그날 밤 은주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아서 맥주를 마시며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엔 은주가 그 남자와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장면, 손잡고 공원에서 걷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얘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혼 말고 답이 있나? 근데 아이들은 20년 세월은 그 생각에 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대질 뒤에 은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은주가 친정으로 간 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회사에선 멍하니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집에 오면 아이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방에 틀어박혔죠. 큰애는 저랑 은주가 싸운 걸 알고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답이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아이들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20년 세월, 우리 가족의 추억, 그 모든 걸 어떻게 버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은주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할 말 없어. 너 얼굴 보면 그놈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근데 은주는 포기하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결국 짜증이 나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은주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 끼고 서서 말했죠. 뭐야? 또 무슨 변명하려고 온 거야? 그때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가 다 말할게. 제발 끝까지 들어줘. 저는 코웃음 쳤지만 그래도 듣기로 했어요. 뭐 더 나쁠 게 있겠나 싶었죠. 근데 은주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남자 나를 속였어.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 나도 몰랐어. 뭐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은주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어. 자기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나랑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람 애쓰지는 유부남에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바람 피우고 다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놈이 쓰레기였다고? 내가 한 짓이 정당해지는 거야? 내가 날 배신한 건 똑같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솔직히 그 순간 은주가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안 불쌍했어요. 오히려 잘됐다.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은주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멍청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당신이랑 아이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속았다고? 그럼 내가 너 속인 그놈 용서해야 하나? 너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그놈 탓이라고? 저는 은주를 향해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은주가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더라고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은주가 저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첫째 낳고 몸 망가져도 웃으며 애 키우던 모습, 제가 회사에서 좌절했을 때 말없이 손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나? 아니면 은주도 나처럼 외로웠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뒤엉키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은주가
또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사실 나 그 남자랑 진짜로 멀리라진 않았어. 그냥 메시지하고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당신이 태블릿 본 날 내가 늦게 들어온 건 그 남자랑 싸운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걸 알았어. 그래서 그날 다 끝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뭐 내가 그놈이랑 깨끗하게 끝냈다고? 내가 너 용서해야 해. 내가 그놈이랑 카페에서 웃고 와인 마시고 목걸이 받은 건 지워지지 않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근데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민수야, 나 당신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애들한테 이런 엄마로 남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혼란스러웠어요. 은주의 눈물, 그 떨리는 목소리,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론 그게 또 연기일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은주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말 안 믿어. 너 지금도 거짓말할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매일 밤잠도 못 자고 괴로워. 저는 은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은주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민수야, 제발 나한테 기회 줘. 부부 상담이라도 같이 받아보자. 내가 잘못한 거 다 고칠게.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기회. 너 같은 여자한테 무슨 기회를 줘. 나 지금 너 얼굴 볼 때마다 그놈 생각나서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은주는 또 울면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또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이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은주가 말한 외로움이, 그 진심 같았던 눈물이 자꾸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은주를 소홀히 했던 걸까? 얘가 은주의 마음을 못 봤던 걸까?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잖아요. 저는 매일 밤 은주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상상을 하면서 괴로웠어요. 그 목걸이, 그 메시지,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 새로운 폭로 뒤에 과연 저는 은주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은주가 친정에서 돌아와 사과하고 부부 상담을 제안한 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은주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은주가 그 남자와 웃으며 카페에 앉아 있는 장면, 그 목걸이를 걸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얘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웃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큰애가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 라고 유학 때마다 곧 올 거야 라고 둘러대면서도 속으로는 이혼 서류를 떠올렸어요. 이혼 말고 답이 있나 싶었죠. 근데 또 한편으론 은주의 말이 자꾸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은주를 소홀히 했던 걸까? 얘가 너무 일에 치여서 은주의 마음을 못 봤던 걸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결혼 초엔 퇴근하고 같이 산책하며 별거 아닌 이야기로 깔깔 웃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회사 일이 우선이 됐어요. 은주가 민수야, 우리 좀 놀러 갈까? 라고 해도 나 바빠 다음에 라고만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은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게 외도를 정당화할 순 없잖아요. 이 뒤엉킨 감정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저녁에 제 방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 넣은 거예요. 아빠, 엄마랑 화해해줘. 엄마가 잘못했어도 우리 가족 깨지는 건 싫어. 아빠가 힘들 거 알아. 근데 아빠가 엄마 용서하면 우리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더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이혼을 선택하면 애들 인생은 어쩌나. 근데 또 은주를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억울함, 이 상처 어떻게 참아? 결국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 철수한테 다 털어놨죠. 철수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은주가 바람을 피웠어. 이혼하고 싶어. 철수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근데 은주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으면 한 번쯤 기회 줘보는 건 어때? 너도 은주한테 소홀했던 거 있잖아.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소홀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죠. 철수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이혼하면 애들 상처가 클 거야. 부부 상담 받아봐. 전문가가 도와줄 거야. 철수 말대로 저는 부부 상담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부부 상담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상담 가서 은주랑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해? 또 거짓말하면 어쩌지?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상담 받아보자.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주는 바로 답장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다 고칠게. 진짜로. 그 메시지를 보는데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여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며칠 뒤 저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어요.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민수님, 지금 은주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요?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끝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싶다가도 배신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해보고 싶어요. 은주도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한테 너무 큰 상처 줬어요. 근데 저 진짜로 바뀔게요. 우리 가족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 회복은 시간이 걸려요. 둘 다 솔직해져야 해요. 민수님은 상처를, 은주님은 외도의 이유를 깊이 이야기해야 해요. 상담을 몇 번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은주의 외도는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었지만 저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은주가 외로웠던 순간들, 제가 무심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은주를 볼 때마다 그 목걸이, 그 메시지가 떠올라요. 상담사 말대로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은주는 지금 저한테 투명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휴대폰 비밀번호 공유하고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말해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이 불안함 언제쯤 사라질까?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혼해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과 20년 세월을 지키고 싶기도 해요. 은주가 진심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하면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후회할까?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내 은주의 외도, 그로 인해 무너진 2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과 재결합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분노, 그리고 한편으론 아이들과의 추억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게 저를 갈림길에 세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은주와 부부 상담을 시작했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그 목걸이, 그 메시지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파요. 은주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투명하게 행동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민수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이 여자를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얘가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이혼하면 아이들 상처는 어쩌나? 이 억울함, 이 상처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은주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을까요? 아니면 이혼해서 새 출발을 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 뒤에 후회했는지, 아니면 잘한 결정이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댓글로 민수님,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면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를 구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 사랑? 이해. 저는 예전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은주의 외도 이후로는 그 신뢰가 깨진 자리에서 뭘 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꼭 듣고 싶어요. 또 혹시 부부 상담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공유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이제 막 상담을 시작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결혼 20년, 은주와의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제가 소홀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은주의 외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저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죠.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놓치는 순간들이 쌓이면 저처럼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깨달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공감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혹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혹시 민수님, 다음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주세요. 같은 제안도 환영이에요. 저처럼 막장 같은 인생 사연 있으신 분들, 저만 믿고 제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렬하고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드라마 같아요. 사랑이든 배신이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위로가 됐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과연 저는 은주를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